오전부터 밤까지 흘러가는 이슈에 대해서 사실 김은지 팀장님만큼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민감하게 오늘 저희 시방초 스튜디오 들어오시자마자 또 이제 막 찾아본 이 업무의 연장이시니까. 자, 오늘 주제 중에 우리 김은지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야, 요거 좀 크리티컬하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요것이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의 이슈. 명태균? 뭐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명태균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게 봤던 뉴스가 한동훈 대표가 그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를 평가하는 이제 토론회에 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짜릿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굉장히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일 재밌게 읽은 기사예요. 한동훈 대표 기사. 네네. 윤석열 정부 짜릿했다? 뭐 이렇게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표현을 정치인들이 보통 잘 안 쓰죠. 저도 정치인이 짜릿한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처음 들어봤어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기요? 한동훈 조금. 저기요? 윤석열 정부는 짜릿합니다. 이런 표현은 좀 신선하긴 하다. 짜릿한 난 인정. 신선해, 솔직히. 그러니까 한일 관계 정상화 짜릿한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아싸 이런 느낌이네. 짜릿해. 아니, 일반 국민들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굉장히 찌릿찌릿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짜릿합니다. 예? 제가 언제 찌릿찌릿하다고 했죠? 예?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한데 전 짜릿하다라는 것은 잘하십니다. 정치인은 좀 표현력이 좀 괜찮네. 굉장히 똑같 한동훈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예, 한동훈 대표인 줄 알았어요. 저기요? 네. 김은지 기자님,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하셨나요? 너무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어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반환점을 도는 11월 10일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전반기를 평가하는 토론회 같은 걸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사실 기조 그리고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기자회견을 본다면 좋은 점수 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이제 좀 스탠스를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아니 그러면 한동훈 대표 이렇게 스탠스 바꾸면 이거 한동훈 대표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스탠스 이렇게 짜릿하다고 가시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전 진짜 잘 몰라서 진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렇게 짜릿하다고 밝힌 것 자체가 짜릿했는데 이제 대통령님과 짜릿하게 가고 싶다는 짜릿하게 뭐 건배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님과 짜릿한 관계로 남고 싶다는 그 사람의 어떤 소망이겠지. 한동훈의 소망 아니에요? 이런 멘트 자체가? 그러니까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라는 건데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울 거냐 아니냐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좀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제가 죄송한데 다른 방송에서 김은지 기자님이 했던 분석을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저는 분석을? 한동훈과 윤석열, 한동훈의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윈윈과 루즈의 관계거든요. 둘의 관계가. 그걸 들으셨어요? 아유, 기자님. 꼭 들어옵니다, 저희 시방쇼. 요걸 어디서 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말씀하신 거 알고 다 알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생각과 너무 동일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당분간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휴전을 한다거나 윤석열과 함께 가면서 일단 그 간극 자체를 넓히거나 좁히지도 않는 평행선을 달려가겠다. 이제 이런 의지로 저는 봤거든요. 짜릿함. 어때요? 짜릿해요? 뭐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해. 왜냐면 나 이런 표현 처음 들어봐. 난 정치 뉴스에서.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솔직히 우리 친구들도 잘 안 쓰는 표현이야. 솔직히 찌릿해 나는. 엄마 나 오늘 짜릿해요 이런 친구들 왜 없잖아. 그냥 기분 좋으면 잘 이런 걸 하지. 그렇지. 짜릿해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그렇죠. 정치 뉴스에서 이런 표현은 처음 본다. 뭐 많이 좋아하시고요, 한동훈 그러니까 명태균 뉴스에 좀 가려져 있지만 좀 재밌는 뉴스라는 생각이 진짜 들고요. 재밌네, 이거 진짜. 여기 이제 늦은 오후에 나왔기 때문에 뭐 일단 다뤄볼 법한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은 그게 좀 크지 않아요?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된 거. 그거는 이제 뭐 법률 이슈이기도 해서 저희가 뭐 당연히 들어봐야 될 얘기긴 한데. 그래서 그러면은 뭐 우리 보수 잘 알은 사실 저희 셋 중에 신은경 변호사 제일 잘하니까. 보수 정당 출신이죠, 제가. 국민의힘 정당. 지금은 이제 출신. 뭐 중도 상식파니까. 지금은 이제 보수 종말파죠. 그렇죠, 보수 종말파. 종말 재건파.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짜릿한 관계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더욱 찌릿해집니까? 아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짜릿짜릿하다라는 오늘 입장까지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와 이제 한 배를 타고 가겠다라는 선언을 오늘 한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지금까지 3자 특검 얘기했다가 지금 철회하면서 굉장히 모양 빠졌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또 윤석열 정부도 돌아갈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모호했는데 이제 오늘부로 임기 반환점도 돌았고 이제는 이재명 조국 때리기로 가면서 짜릿한 기분으로 윤석열 정권과 한번 같이 가겠다. 근데 전 요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갈짓자 행보도 이제 민심에선 다 떠나가는 원인이지만은
과연 당내에서 이런다고 친윤들이 다시 한동훈 짜릿해 이러면 다시 오겠냐? 저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그렇죠. 잘못된 선택 아닌가? 예. 좀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런 멘트가 앞으로의 어떤 특검 정국에서 어떻게 이제 그 두 사람의 관계 설정이 되느냐, 그리고 그 뭐 친한계 의원들의 이탈표라든지 이 특검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일까요? 네, 그러니까 14일에 의총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14일에 의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투표를 하겠다라고 맞아요. 하는 건데 아마 의총에서 대충 특감 정도를 받아내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날 오후에 이제 표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28일이 사실 핵심이잖아요. 예. 28일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1심이 2개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때까지의 우리가 결과를 보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아하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류 그리고는 친한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계속 주판을 튀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예. 과연 국민들한테 좀 큰 감동 혹은 큰 정치로 보일까라고 예.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계속 의문이 남고요. 그리고 그때 이게 제가 했던 한동훈과 윤석열은 윈윈 관계 혹은 루즈루즈 게임이다라고 했던 거의 연장으로 본다면 저는 그 관계의 주도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예, 시점.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곁을 내주지 않으면 그 여당의 1인자는 절대 대통령이 되기가 어려웠던 것이 지난 역사적인 경험으로 쌓여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박근혜와 이명박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성공적인 정권 그 재창출의 모델인데 두 사람도 사이는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보다 더 심하게 안 좋았잖아요. 경선을 한번 붙었는데. 왜냐하면 2007년에 두 사람이 싸웠던 그 내용으로 둘 다 감옥을 갔어요. 그 정도로 정말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곁을 내줬기 때문에 박근혜라는 사람의 자리도 생겼던 것도 있고 박근혜가 가진 자원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에서는 한동훈이 가진 것도 박근혜만큼 없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이명박만큼의 곁을 한동훈의 자리를 내줄까에 있어서는 의문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한동훈 대표가 조금씩 이렇게 무언가를 빼준다고 해서 그 자리가 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뭔가 타이밍을 한동훈 대표가 많이 점점 자주 놓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육성 노치가 등장했을 때 그리고 네. 기자회견을 솔직히 좀 엉망으로 했을 때 얼마든지 여당 대표로서 어떤 이런 전국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져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늘 칼을 뽑다가 말고 뽑다가 넣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사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요즘에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까 저녁 먹으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한동훈이 생닭을 들었잖아요, 총선 때. 네. 그때 정말 놀랬대. 왜 저러지? 그때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사진 유명한데. 근데 그 생닭 이후에 한동훈이 막 그 뭐죠? 독대 막 요청하면서 집착하고 네네네네. 막 이번에도 막 생중계 집착하고 네. 특감 집착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좀 약간 모자라 보인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혼자, 예. 그러니까 남들은 다 관심 없는데 예. 혼자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예. 그걸만 외치니까 네. 옛날에 그 스마트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되게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예. 요즘에 좀 총명한 느낌은 안 들고 예. 혼자 엉뚱한 데 꽂혀가지고 예. 좀 이렇게 그쪽만 판다 그럴까요? 약간 그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좀 얘기하는 예. 약간 좀 외로워 보이는 느낌도 많이 든다. 제가 요거 이제 받아가지고 김은지 네. 선생님께 배운 윈윈 루즈루즈 다음에 이제 박영식 거 하나 좀 얹혀놔도 되겠습니까? 얹으세요. 저는 한동훈과 그 윤석열과 한동훈의 두 사람은 윈윈 루즈루즈인데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이 두 인간은 세임이에요. 쌤.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얘기하신 생닭 이런 걸 보여주고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뭐랄까 나 너무 잘하지 않았을까? 나 너무 멋지지 않았을까? 나 정말 민심을 고려한 정치인으로 보지 않았을까? 민생 막 이러면서 막 민생 생각 들고 막 이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 다 네. 엘리트 의식에서 비롯된 그치. 것이고 네. 이 사람들이 다 나르시시스트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윤석열 스스로도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거 너무 잘하지 않았어? 완벽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동일하게 한동훈도 자기가 생닭을 들든 오늘 멘트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짜릿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하루 짜릿했어 기분이. 짜릿했어. 나 한동훈 짜릿했어.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잘했습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한동훈과 윤석열은 세임이다라는 쌤쌤이다. 거죠. 괜찮습니까? 골프채를 들어야죠. 예.